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들만 구성된 서울 광명 라이온스 클럽 소속 박은춘 라이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라이온과 저희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껴오고 경험했던 것을 자연스럽고 스토리로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온스란 유엔이 인정한 국제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한 단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야말로 남들처럼 평범한 학창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 시험을 치던 고3 시절에 예비고사를 치고 난 후에 갑자기 책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설마 좀 나아지겠지 하고 며칠 지났는데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위에 반찬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었고, 급기야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누군지 식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어머니를 비롯해서 제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긴다고 감춘다고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저는 시련과 고난, 역경의 시간이 지났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19살 때면은 굉장히 혈기왕성한 그럴 때였습니다. 남들처럼 여자친구도 만나고 또한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몰래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이렇게 할 때였지만 혼자 보행조차 하기 힘든 때라서 두 평 남짓한 다락방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지켜보던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저 이상으로 많은 슬픔을 겪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때 어리석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면은 뭐하나, 저의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26살 되는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병원을 가서 어머님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저놈의 자식한테 내 눈을 좀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저는 충격을 이상으로 진정한 어머님에 대한 말씀에 용기도 얻었지만 그것 또한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 봉사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는 하나의 기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 기적이 없다가 아닌 매일 하루 사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버님의 권유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들로만
공부하고 배우는 안마를 배우는 맹학교를 가게 됩니다. 정말로 제 생각을 깨고 상상을 깨웠던 그 맹학교 3년간의 기숙사 생활은 정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숙사에서 시험 기간 중에 동료 학생들이 라면을 끓인다 하길래 제가 밤늦게라서 불을 켰어요. 그것 때문에 해도 저는 불빛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한쪽 눈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소리를 쳤어요. 누가 불 켰냐고. 아, 그 라면 끓이니까 불 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불을 끄나 켜나 무슨 관계냐 라는 소리에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았지만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불을 끄라고 했냐 했더니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9시 이후에 불 켜진 것을 보면 혼난다 하길래 아, 이 사람들은 불과 관계없고 또 어떤 생활 라면을 끓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혼자서 눈을 감고도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축구를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 돼지 저금통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어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의 그 한계란 것을 제가 실감을 했었고 아, 이가 없으면 잇몸을 살아간다고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우리들만의 세계, 우리들만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저한테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맹학교 학생들끼리 축구하는데 심판을 본 사람이 여대생이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구공을 조금 그 빨간 돼지통이니까 그쪽을 보고 달려가는데 소리만 듣고 달려오는 전혀 안 보이는 사람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제 코 옆에 계란만큼 부어오르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축구를 겁이 나서 못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 가지는 참 잊을 수 없는 것은 라이온스 클럽에서 봉사활동하러 저희 맹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때 라이온스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한 것이 저 북옥 하와이 온천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저희 전교생 학생들과 함께 알몸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라이온스 회원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내를 해서 온탕, 냉탕, 또 땀을 빼는 발안실까지 안내도 해주고 또한 등도 밀어주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정한 봉사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면은 기숙사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부 학생까지 한 8에서 9명이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 제가 고2 때 체조부장을 했습니다. 근데 체조부장을 하는 과정에 6시에 항상 기상을 하는데 어느 초등학생한테 제가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눈 떠라고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1학년이 일어나더니 저한테 하는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저 눈 떠도 안 보이는데요. 참 때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 한구석은 지금도 조금 아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맹학교에는 교실마다 칠판이 없어요. 그 한쪽 모퉁이에는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해부학 선생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맹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해부학 시간에 눈에 대한 공부를 하다 갑자기 기다려봐라 하더니 세면대에서 뭐 씻는 소리 나요. 그럼 저는 뭘 씻나라고 기다렸죠. 그런데 당신의 눈,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어안이죠. 가짜 눈. 그것을 빼고 자, 이게 내 눈이다. 다 한번 만져봐라. 솔직히 좀 무서웠고 놀랬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선생님의 눈, 그러니까 어안을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또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 역시 기적이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라이온스 클럽 회원님들과 목욕 간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라이온스 클럽을 만난 그 자체가 역시 저한테는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 라이온스 클럽에서 괜찮은 사람, 성실한 사람, 모범생인 저한테 이제 장학금을 준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80년대 초 때 10만 원이면 거금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10만 원 받았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알아서 요긴하게 소중하게 잘 썼습니다. 한 번은 그 돈으로 지금의 제 집사람이 된 여대생과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가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그 여대생이 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 물컵이 유리컵이었습니다. 그 발가락에 그 유리 파편이 들어가서 좀 아파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가락에 서슴지 않고 제 입을 갖다 대서 그 파편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때 여대생이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 뒤로부터는 방과 후에 저희 맹학교가 송도 해수욕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데이트도 하고 또한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 또 솔직히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했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처갓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라이온스 클럽이 저한테는 하나의 중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마 장학금을 안 받았으면 그 당시에 그 여대생과 데이트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라이온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감사와 함께 꼭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맹학교를 졸업하고 안마원을 차려서 돈을 벌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국제 라이온스협회 소속 150만 명 되는 회원 또 4만 5천 개 클럽 중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만 구성된 서울 광명 라이온스 클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그 광명 라이온스 클럽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시도 저한테는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봉사라는 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봉사고 또 제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회원이 전체가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로만 되어 있지만 정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정말로 형제 가족보다도 끈끈한 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누가 뭐라 해도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라이온스 클럽에 입회한 이후에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경험은 결코 창조가 아니고 몸으로 부대끼는 거라 했습니다. 저희 광명클럽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0910 때 지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선배 라이온께서도 하려고 신청도 했었고 또 저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라이온스의 모토가 시적 보존 사업이 우선인데 말로는 야 우리 354 D지구에서 서울 광명 라이온스 클럽 대단하다 해놓고 정작 지구본부 임원으로 신청하면은 매번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구본부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느 부인하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대위원장 신청했는데 거부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지대위원장 하겠냐 하더라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앞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듯이 저는 거기서 기죽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재님, 봉사활동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마음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광명클럽 해체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지구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서 승낙을 받고 제가 34년 된 서울 광명 라이온스 클럽에서 제가 최초로 지대위원장을 역임하고 난 뒤로 자랑스럽게도 처음 한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현재까지 5명의 지대위원장을 배출하고 지역부총재 한 사람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생각의 변화요 저는 개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봉사를 했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봉사하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봉사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이사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자. 우리는 비록 운전을 못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체를 지어왔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집사람이 제가 운전 못하는 관계로 아마 지금까지 한 70만 킬로 이상 뛰었습니다. 부산, 서울 완보 따지면 한 1,400번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늘 운전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한 10분씩만
어깨를 주물러주고 팔을 만져주고 다리를 만져주고 봉사활동 하자 했습니다. 그 돈 드는 거 아니었습니다. 생각외로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그때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사례는 저희들 어르신 계신 곳에 가서 안마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유일한 기술이 또 안마잖아요. 근데 그냥 안마 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도 하면서 또 안마가 끝나고 난 뒤에는 미리 호주머니에 준비를 해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봉투에 돈 3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어르신 이거 나중에 아무도 주지 마시고 만난 거 사 드세요. 아유, 처음에는 얼마나 손살에 치든지 아니다. 우리가 안마 받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가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마도 받고 용돈까지 받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길래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받아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행복하고 저희들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느 어르신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어르신과 저는 같이 부둥 짤았습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갑자기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진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돈이 아닌 형식적이 아닌 물품을 사놓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대방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봉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하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여성 클럽과 저희 클럽이 같이 봉사활동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1:1 매칭해서 독거 어르신이 사는 곳으로 가서 물품을 전달하면서 그 물품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고작 해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먹을거리 그거 해봐야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그 물품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1시간 이상 어르신 외로워하시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왕년에 어땠다 이렇게 자랑도 하셨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주는 것이 그분한테는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맨발로까지 나오면서 아유 앞도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건도 주고 같이 시간 내서 자기 이야기도 들어주고 참 따뜻하게 마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등을 몇 번이나 쓰다듬으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또한 돌아오는 길에 저와 같이 갔던 여성클럽 회장님은 그 어떤 봉사보다 오늘 봉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참 광미의 한스 클럽이 존경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존경받을 게 있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도 하기 힘든 봉사를 오늘 새삼 봉사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봉사는 아무리 물품을 많이 쌓아놓고 해도 상대방은 다 압니다. 솔직히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실적 올려고 하는구나. 압니다. 그래도 주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 감동 아닙니다.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그런 봉사를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광명단체클럽은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회비가 똑같습니다. 5만 원씩. 또 봉사활동 가면 별도 또 5만 원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구본부에서 저희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은 광명클럽에서 도움받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오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클럽 회원들은 결코 봉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우리도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것은 말로만 하는 행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각장애인과 같이 어울려도 끝까지 스킨십 포용해 주세요. 형식으로 하면 다 느낍니다. 저희들이 눈만 좀 잘 안 보인다 뿐이지 말하는 억양이나 행동에 대해서 다 느낍니다. 제가 오늘 진정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보람은 배가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제가 조금 감정에 좀 북받쳐서 했던 것은 충분히 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원래 봉사라는 것이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광명단체클럽 회비는 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5만 원이라는 가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약 이제 10,0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이 2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5%에 해당되겠죠.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4만여 개의 직업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과 10가지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90%는 저희들이 손으로 안마하는 직업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다른 분들께서 다 힘들다 하시지만 저희들도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로 더 힘들었습니다. 왜? 손으로 만지는 스킨십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명클럽, 라이언스클럽 회원들 평균 수입은 글쎄요, 한 150만 원, 좀 괜찮은 사람은 한 200, 300. 보통은 우리가 경로당 파견 참여자들은 한 100만 원 벌입니다. 100만 원에서 5만 원 내고 봉사할 때 따로 5만 원 내고 준인 행사할 때 따로 또 10만 원씩 냅니다. 그게 1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교하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낌없이 냅니다. 왜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면은 좀 표현이 못하지만 호랩이 마음은 누가 안 됐죠? 그렇듯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곳에 그분의 어디가 가려운지를 그분들이 어떻게 다가가면 좋아할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큰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광명아트클럽 우리 회비부터 먼저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누가 뭐 지원해준다든지 후원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클럽이 우리 광명아트클럽이지만 과거에는 일본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탈무드에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라 한 말이 딱 맞았습니다. 모든 운영비를 회비부터 해서 봉사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일본의 광양클럽은 오래 못 가고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땀을 흘려서 밤잠 못 자고 남의 발을 주물러서 그 소중하고 귀한 돈으로 아낌없이 강요에 의해서 아닌 능동적으로 5만 원씩 내기 때문에 끝까지 탈회도 안 하고 잘 견뎌나가고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제 별거 아닌 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제 이야기를 듣는 분께서는 봉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이력을 쌓는다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시대가 바뀐 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따뜻함을 주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배를 부르게 해주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시원한 물을 주듯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면서 저희 광명아트클럽 회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처럼 우리 사무사 D지구도 또 국제라이온스협회 소속 모든 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은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준 저희 어머님 또 라이온스 클럽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나 무한한 감사와 함께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28년이 아닌 38년, 48년 저는 끝까지 라이온과 함께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 또한 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은 또 진정한 봉사 정신만 있다면은 지금 저희들에게 조금의 어려움과 역경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위하여 다 함께 우리의 모토인 위섭으로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섭!